안녕하세요. 리액트 18 크래시 코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1탄으로 입문자부터 중급까지 그 과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번 코스에서는요, 리액트가 뭔지, 그리고 리액트가 왜 좋은지, 그리고 환경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리액트의 개념, 아주 깊이 있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필요한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JS하고 이제 리액트의 80%라고 할 수 있는 리액트 훅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리액트 입문부터 초급, 초중급, 중급자까지가 목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보고 나면 이제 리액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실력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JS 및 자바스크립트하고 HTML에 대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리액트 18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거쳐서 출시를 했고요. 리액트가 처음 태어난 거는 2011년도에 그 조단 워커라고 페이스북에 근무하는 개발자가 처음에 만들었죠. 그랬다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2019년도에 걸쳐서 이제 파이버 리콘실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버철돔과 리얼돔의 비교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V16.8 2019년도에 16.8 버전부터는 이제 훅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수형 컴포넌트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리액트가 지금은 쓰기 정말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축복받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좀 배울 게 좀 많아진 건 그거는 감수해야겠죠. 그리고 특장점은 리액트는 오직 그 뷰에 관련된 화면을 그리는 쪽에 집중해서 개발된 프레임워크이라서 라우트나 이런 것들은 리액트 라우트 돔이라고 별도의 패키지를 설치해서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뷰에 관련된 거라 보니까 이제 버철돔과 리얼돔을 비교해가지고 버철돔은 이제 그냥 객체로 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객체고 리얼돔은 실제 브라우저에 있는 돔이죠. 이 돔을 비교해가지고 빠르게 변경된 부분만 찾아서 그 변경된 부분만 다시 그리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죠. 물론 스펠트나 더 빠른 프레임워크들도 있지만 그 외에는 가장 빠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JSX를 사용함으로써 JSX가 이제 웹팩 표준이죠. 그래서 JSX가 이제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해요. 자바스크립트 속에 HTML이 들어가면서 이제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스트로나 넥스트.js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하고도 리액트 컴포넌트는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액트를 그냥 웹만 쓰는 게 아니고 리액트 네이티브라 그래서 모바일 앱도 개발을 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모든 산업에 다 걸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리액트도 거의 대부분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컨셉을 보면 일단 버철돔, 리얼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버철돔과 리액트돔. 버철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자바스크립트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고 자바스크립트 객체 중에 이제 각각의 리액트돔을 이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해가지고 지금 H1 태그죠. 실제로는 H1이라는 돔인데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객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리액트 돔한테 렌더 화면을 그려라고 하면 이제 이쪽 버철돔 쪽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철돔 이제 그려라고 하면 버철돔하고 이제 리얼돔이랑 비교를 해서 다른 부분만 브라우저에게 그리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리액트 컴포넌트는 이제 리액트 돔의 자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는 하나의 그냥 커스텀 태그 같이 저희가 직접 만든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는 이렇게 리액트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고요.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함수형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바로 화살표 함수로 직접 만듭니다. 아래쪽이 더 심플하죠. 일단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일단 노드는 설치돼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NVM으로 혹시 설치하실 분이 있으면 NVM 인스톨 LTS 하시면 최신 버전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버전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NVM은 이렇게 특정 버전을 핀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버전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px를 쓰실 분들은 npm install npx-g 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희 과정에서는 일단 yan을 쓸 겁니다. yan을 쓸 거라서 npx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깔아놓으면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VS 코드 꼭 설치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차례대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npx create react app, 이 CRA라고 줄여서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CRA로 많이 했었죠.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CRA보다 이 비트라고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비트는, CRA는 웹팩 기준이고요. 기본 번들러가 웹팩이고, 비트는 이제 롤업이죠. 롤업이고, 이제 ES 빌드로 이제 좀 있으면 또 바뀔 거고, 그럼 더 빨라질 거고. 그래서 저희는 크리에이트 리액티브를 안 쓰고 비트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에서 요거를 실행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npx를 쓰실 분들은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yan을 설치했으니까, yan은 참고로 이제 npm install yan-g 글로벌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npm은 노드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는 거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가 제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여기서 한번 여기 복사에다가 이 부분을 복사에다가 커맨드 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템플릿은 리액트, 뭐 뷰, 뭐 스벨트 이런 거 다 되는데 저희는 리액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RBbyte인데 RB비트죠. RB비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폴더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죠, 설치가. 크리에이트 리액티브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물론 이제는 모듈을 설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1번 과정 끝났고요. 1번 과정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cd rb비트, 이걸 지금 방금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git ignore 이런 기본적인 파일들을 만들어졌습니다. bitconfig.js도 만들어졌고, 여기서 뭐 cat 해서 패키지 json 하든지, 여기서 코드 vs 코드를 열겠습니다. vs 코드 해서 vs 코드가 안 열리는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P 해가지고 여기서 커맨드 인스톨 커맨드 쉘 인패스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터미널에서 나오고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터미널이 없죠. 터미널 없는 분들은 vs 코드를 열어가지고 여기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하셔도 돼요. 방금 아까 저희가 했던 거를 여기 상위 폴더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패키지.json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패키지.json 열어보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크리에이트 리액티브를 만들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할 건데요.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설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두 줄을 끼워 넣고요. 이 비트 아래에다가 이만큼을 넣겠습니다. 비트 아래에다가 콤마 찍고 이만큼. 자, 수정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을 해야 되죠. 이제 요 추가 패키지들을 인스톨해 보겠습니다. npm 쓰실 분들은 npm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저는 yan을 쓰니까 yan 치겠습니다. yan 인스톨은 생략 가능하니까 처음에 전체 설치하는 거는. 그래서 yan 3번까지 지금 했고요. 자, 4번은 이제 이 파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설치되는 동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자, 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점으로 시작하고, 자, 여기 제일 상위 폴더에서 파일을 그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탐색기에서 만드셔도 되고, 여기서 뭐 터치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자, 여기 쉘은 여기 꺽쇠 표시 누르면 뭐 파워쉘 이런 거 있을 텐데 깃배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기술 설치하셨으면. 그리고 깃배시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맥 쓰시는 분들은 그냥 디폴트 터미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 요 파일을 하나 생성했고요. .es 여기서 열 수가 있죠. 여기서 만드셔도 됩니다. 이 파일 생성하는 거 다 아실 거고, 이 정도는 여기다가 이만큼을 복사해 넣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넣고 세이브. 그 다음에 요 파일도 하나 만들게요. .pretty.rc라고 파일도 하나 만들고, 여기죠. 여기다가 이만큼을 복사해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끝났고요. 설치는 이제 뭐 익스텐션 빼고는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예, VS 코드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익스텐션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프리티어랑 ESLint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티어 검색하시면 프리티어 요 코드 요 부분이랑 프리티어 ESLint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다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SLint라고 검색하시면 아까 프리티어 ESLint 말고 그냥 ESLint 있습니다. 얘도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다 설치됐고요. 이걸 설치 다 하신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P 눌러가지고 릴로드 윈도우를 한번 때려 주십시오. 이제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새로 고침 다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죠. 여기서 제가 터미널에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이건 아까 했었고요. 여기서 얀 프리티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얀 프리티어는 뭘 실행하냐면 패키지.json에서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얀 프리티어라고 치시면 이렇게 쫙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잘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싱글 코테이션이 안 먹는데 이건 제이슨이군요. 제이슨은 싱글 코테이션 안 쓰고 쌍따옴표 써야 되고요. 여기서는 싱글 코테이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소스에서 src 밑에 app.main.jsx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잘 됐고 app.css고 메인 app.jsx에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을 지웠는데 세이브 컨트롤 S 누르면 이렇게 세미콜론이 나오면 설정이 잘 된 겁니다. 설정이 만약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여기에 하단 왼쪽 하단에서 세팅스 들어가 가지고 포맷 온이라고 검색해 보면 포맷 온 페이스트가 있고 포맷 온 세이브 있어요. 이 둘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둘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포매터가 있네요. 디폴트 포매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포매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죠. 여기서 ESLint나 프리티어나 아니면 ESLint 프리티어도 있어요. 이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프리티어 ESLint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 있네요. 프리티어 ESLint 이거 선택하셔도 되고 이건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ESLint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은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싱글 코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프리티어 이 부분 싱글 코트라고 검색하시고 프리티어 하면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 두 개 체크하십시오. 요거 두 개 체크하시고 자 다시 app.jsx 가가지고 여기서 세미콜론을 지우고 컨트롤 S 눌렀을 때 세미콜론 생기면 잘 된 거고요. 이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릴로드 윈도우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재시작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설치한 거를 다시 한번 쫙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얀 프리티어 우리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얀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얀 빌드는 이게 다 스크립트가 패키지.json에 있는 거예요. 빌드는 비트 빌드고요. 대부는 비트입니다. 이게 빌드까지만 잘 되면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 얀 빌드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상 없이 잘 됐죠. 그러면은 요 디스트 폴더가 생깁니다. 요 디스트 폴더 아래에 보면
index.html에 이제 이렇게 CSS랑 JS 파일이 하나로 뭉쳐져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트가 빠른 겁니다. 지금 2.47초 만에 빌드가 되죠. 근데 지금 크리에이트 리액티브로 만약 했다 그러면 제 PC 기준으로 거의 9초가 걸립니다.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dev라고 여기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치시면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dev 해가지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173이라고 뜨죠. 이 뜨는 것도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셔도 되고, 뭐 맥은 알트 클릭이고, 이렇게 누르면 이게 뜹니다. 로컬호스트라고 뜨시는 분도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127.0.0.1이 로컬호스트니까.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세팅한 리액트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이렇게 증가되고요. 자, 이 상태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F12 누르면 되고요. 맥은 옵션 커맨드 I 누르시면 되고요. 세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이제 프로퍼티가 있고 상태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자, 변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app.jsx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이거는 유즈 스테이트를 썼으니까 상태입니다. 상태.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뭐 const a는 1 이렇게 했어요. 이건 변수죠. 예, 변수도 사실은 잘 나와요. 여기서 제가 비트 리액트 여기다가 a라고 방금 제가 친 거를 써보면, 자, 여기까지 저 1이라고 여기 잘 나오죠. 예, 잘 나오지만 1은 내가 값을 바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네, 자, 다시 넷으로 해서 제가 app.jsx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카운트 버튼이 있고 그 위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듭시다. 여기다가 뷰티토에 A라고 원클릭하면, 자, 아직 구문이 어색할 텐데 그냥 지켜보십시오. JSX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A는 A 플러스 1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이 A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2로 바뀌는데 지금 안 바뀌죠. 이게 실제로 바뀌는지를 보려면 저희가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화살표 함수죠. 자바스크립트에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hange a라고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const change a는 제가 콘솔 하나 찍으려고 a는 a 플러스 1 하고요. 여기다가 콘솔 하나 찍을게요. 콘솔.log a는 a 이렇게 하나 찍어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a를 눌러 볼게요. a 눌렀더니 1 이렇게 되네요. 아, 여기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죠. 자, 됐고, 지금 보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리빌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A 값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면은 안 그려지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리액트의 세 개거든요. 리액트가 아는 것만 리액트는 그리겠죠. 리액트가 지금 그리는 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건 뭐 한 거죠? 액션을 한 거고, 그리는 거는 리액트가 합니다. 근데 리액트가 이 변수를 계속해서 감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액트가 계속 감지하고 있으려면 use state, state라는 상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라고 부르고 이 카운트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카운트 같은 경우는 use state를 썼기 때문에 이 count is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죠. 예. 그래서 use state로 쓴 거는 바뀌지만 변수는 바뀌지 않는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화면에 그리는 부분은 다 use state나 use context 같은 상태를 쓰셔야 됩니다. use reduce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그리고 props는 이제 뭘 값을 이제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props는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props는 read-only입니다. props 값이 컴포넌트가 뭘 전달받는 걸 props라 그러는데 값을 바꾸면 이런 에러가 떠요. 그래서 상태만이 이제 변경 가능하고 상태 변경도 이 카운트는 read-only예요. 그래서 set count를 가지고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et count는 속에서 비동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막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는 거의 실시간처럼 보여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함수형 컴포넌트는 순수 함수형 컴포넌트로 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퍼티는 한번 렌더링 되면 변경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돔도 한번 그려지면, 돔이라고 하면 요런 돔, 이게 돔이죠. 돔도 원래 한번 그려지고 나면 다시 안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순수 함수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돔은 이 부분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값이 바뀌었다 그러면 버추얼 돔에서 이 부분이 바뀌면 이만큼을 다시 그리겠죠. 다시 없애고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정이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삭제됐다가 다시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자,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적절히 사용하자. 컨테이너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컴포넌트를 담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앱이 지금 컨테이너 컴포넌트죠. 여기서 보면 저희가 지금 아직은 뭐 그렇게 컴포넌트가 많지 않은데 여기다가 우리가 헬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자, 리액트 컴포넌트 프롭스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헬로라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자, 여기를 그 app.js 여기다가 제가 제 위에다가 만들어도 되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헬로를 제가 컴포넌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이 그림 부분은 다 없앨게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헬로는 함수였는데 제가 이렇게 태그처럼 쓸 수 있어요. 돔으로. 자, 이렇게 함수를 태그처럼 쓰면 이거를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여기 찍었죠. 비트 리액트 이 부분도 지울게요. 자, 그래서 헬로 월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만든 이 헬로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여기다가 뭐 이제 값도 전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name equal 시코 뭐 이렇게 값을 전달하고 싶으면 name equal 시코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지금 props예요. props 헬로의 props. 그래서 여기서 제가 props를 받아가지고 여기 헬로 월드 자리에 제가 props 점 지금 뭘 보냈죠? name이라는 이름으로 보냈죠. 프로퍼티에 name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헬로 시코라고 여기 이 부분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 이 네임을 전달받은 놈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별도 파일로 만약 헬로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컨트롤 X 눌러 가지고 제가 여기서 src 밑에 저희가 컴포넌트 폴더를 모아 놓을게요. 컴포넌트라고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hello.jsx. 자, 이렇게 JSX라고 하는 건 지금 자바스크립트인데 HTML이 이렇게 꼭 자바스크립트처럼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거를 JSX라 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익스포트를 해야지 임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헬로를 못 찾겠다고 지금 프로블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 헬로 from 현재 폴더 아래에 컴포넌트 앱은 지금 그 위에 있으니까 컴포넌트에는 지금 헬로밖에 없죠. 약간 헷갈리는데 그 위입니다. 지금 컴포넌트 위에 있어요. 컴포넌트 위에 헬로. 네, 여기서 확장자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프로블럼 항상 없도록 이렇게 코딩 하시고요.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떴네요. 헬로 시코라고. 제가 이 코딩하는 중에도 얘가 저장이 되면 소스가 저장이 되면 얘는 계속 재시작을 합니다. 바로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새로 고침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헬로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느낌표를 하나 더 찍어도 더 찍고 저장을 했잖아요. 얘는 저절로 바뀌어 있죠. 제가 새로 고침 안 해도 와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가 수정되면 여기서 보면 HMR이라고 핫 모듈 리플레이서라 그래서 모듈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아까 거기를 메모리에서 지금 우리가 소스 구조를 보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index.html이고요. 얘가 main.jsx를 쓰고 있고 main.jsx는 지금 보시면 리액트 돔에 create root 해가지고 루트를 하나 만든 거죠. 돔 트리이기 때문에 트리는 루트 엘리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엘리먼트에다가 그랬는데 루트 엘리먼트는 뭘로 만드냐면 document.get element by id 루트예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얘죠. get element by id 있으니까 요 부분이 지금
리액트 월드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우리 브라우저 월드, 리얼 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안에서 리액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리액트 월드 안에서 이제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 요걸 걸어놓고 이제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뿌렸죠. 그래서 앱에 가보면 이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자리에 지금 앱이 그려진 거고요. 앱 속에는 지금 헬로도 있고요. 카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온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것도 뭐 지워버릴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분리하는 것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네임을 안 줄 수도 있죠. 제가 네임을 여기서 컴포넌트는 이렇게 재사용 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C코라고 주고 그 다음에는 안 줘볼게요.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안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헬로 한 다음에 이 자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름을 안 주면 디폴트 값으로 뭘 해라 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H1이 너무 크니까 H2로 고칩시다. 여기서 디폴트 프롭스를 갈 건데요. 여기 컴포넌트 명점 디폴트 프롭이라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주면 이 헬로라는 함수형 컴포넌트에 디폴트 폴트 요 네임이라는 게 안 왔을 때는 이걸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 오니까 시니어 코딩 요 부분이 찍힌 거죠. 네.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지금 우리가 헬로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직접 써봤는데 이 앱도 컴포넌트죠. 그래서 컴포넌트가 컴포넌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얘를 아까 컨테이너 컴포넌트라 그랬고, 컴포넌트는 이제 생명 주기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생성이 되겠죠. 이쪽은 클래스형 컴포넌트고요. 이거는 함수형 컴포넌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많이 썼던 거고 현재는 이제 이걸로 개발하고 있죠.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디테일한 시점 관리를 하고 싶으면 클래스 컴포넌트를 쓰긴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이 되고요. 생성이 되고 컴포넌트가 will mount예요. 이제 앞으로 마운트란 말이 나올 건데 이거는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로드는 우리가 돔을 메모리에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돔을 메모리에 올려야지 이 돔 이거 다 돔이거든요. 돔을 메모리에 올려야지 우리가 클래스도 주고 좌표도 잡고 위치도 잡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마운트 되기 전입니다. will mount니까. 그래서 will이 붙으면 before라고 보시면 되고 did가 붙으면 after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did mount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메모리 다 올라가고 나서 돔이 실제로 다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화면에 그려지고 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우리 눈에 보이죠. 이 화면에 그려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 화면에 그려지고 나서 그려지기 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이런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언마운트가 되죠. 이제 그려지는 걸 지웁니다. 그래야지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에러가 나면 디드캐치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되는데 우리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지금 쓰기 때문에 지금 생성과 이제 will mount는 이제 declare area 이쪽이 다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하게 되면 요 부분을 실제로 요 값을 가지고 세팅한 다음에 요 부분을 브라우저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실제 돔과 비교를 해서 다른 부분만 그려주세요 하고 그 브라우저한테 맡기면 브라우저는 렌더 트리하고 페인팅하고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야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건데 이때 벌써 좌표들은 다 알고 있어요. 좌표나 크기나 색깔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한 뭉치로 보는 거죠. 이걸 마운트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비포 마운트라고 보고. 그러니까 버추얼돔은 언제 그려지죠? 버추얼돔은 화면에 그리기 전에 리액트의 렌더는 실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액트의 렌더링은 리턴 문이 온 요 내용을 그릴 건데 이제 실제로 디드 마운트 되기 전에 이제 그려진다.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요 디드 마운트하고 같은 건데 그럼 화면에 그려지고 나서 뭘 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유즈 이펙트에서 처리하고요.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이제 계산은 됐는데 화면에는 아직 안 그려진 상태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마운트가 될 때는
유즈 이펙트나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에 리턴 콜백이 있어요. 리턴 콜백 함수 그 부분을 실행시켜줘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릭트 모드는 라이프 사이클이 2번씩 실행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이 상태인데 저희가 뭘 고치잖아요. 고치고 나면 얘가 확 껌뻑하거든요. 껌뻑을 근데 2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한번 지워요. 한번 지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올렸죠. 지금은 올렸으니까 메모리에 마운트 했으니까 그려졌고, 마운트 했다가 언마운트 한번 합니다. 언마운트라는 건 다시 지우고 다시 마운트해요. 다시 한번 더 그려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코드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유즈 이펙트에서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자, 그럼 JSX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JSX는 지금 이 부분도 JSX죠. 이 전체가 JSX인데 자바스크립트 에지 XML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인데 XML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XML은 루트 엘리먼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바깥쪽에 엘리먼트가 하나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루트 엘리먼트고, 그래서 우리가 헬로에다가 뭘 다른 걸 하나 더 찍고 싶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p 해가지고 뭐 하이라고 한번 찍어볼까요? 하이, 여기도 props.name 이렇게 찍으면 여기서도 볼 수 있으니까,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뭐가 안 된 거죠? 루트 엘리먼트가 없죠. 루트 엘리먼트가 없으니까 에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JSX 프래그먼트를 사용해 라고 알려주죠.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태그는 아닌데 루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루트 엘리먼트 역할을. 그래서 얘가 항상 루트가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프롭스도 이제 아까는 이렇게 프롭스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받아도 돼요. 이제 헬로2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헬로2를 복사해서 헬로2라고 하고, 요번에는 어떻게 받을 거냐면 여기다가 제가 네임 이렇게 받아도 돼요. 그럼 이 프롭스를 쓸 필요가 없죠.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이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프롭스도 마찬가지고 네임도 마찬가지고, 넘어올 때는 다 이게 네임은 시코 이런 형태죠. 네임은 시코 이런 형태로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헬로2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 헬로2가 써질 때 되죠. 누르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니어 코딩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헬로1, 헬로2입니다. 그래서 헬로, 이제 이건 다 지울게요. 여기는 이것도 없어도 되죠. 이 자체가 루트 엘리먼트니까. 헬로2는 하이라고 합시다. 하이.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JSX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드리면, 여기에 지금 변수가 들어왔죠. 변수가 들어오고 함수가 들어와야 될 자리, 콜백 함수가 들어와야 될 자리는 콜백 함수가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if 문을 못 쓰니까 사망 연산자 쓰시면 되고 논리 연산자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뭐 여기서 제가 id도 받는다고 쳐봅시다. id가 있을 때는 네임이 나오고, id가 있으면 네임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안 나오죠. id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id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가 id는 1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숫자는 바로 못 주고 이렇게 줘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항상 스트링으로 가야 되니까 프로퍼티는. 그래서 지금 제가 id를 주니까 시니어 코딩이 나왔죠. 그럼 이걸 0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주니까 하이 0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id가 0이죠. 0이 있고 end니까 둘 다 true여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true인데 얘가 false죠. 그럼 얘는 false입니다. 이만큼은 false이기 때문에 false 요 i 앞에 값이 지켜요. false일 때는. true일 때는, 얘가 true일 때는 뒤에 값이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0이나 난 같은 경우는 그냥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id가 있고 name이 있으면 name,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0이라는 값이 안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뭐 10 이렇게 하면 잘 나오고요. 아이디가 있을 때 나오니까 이렇게 사방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CSS 클래스는 클래스 네임 이렇게, 왜냐면 클래스는 예약어죠, 자바스크립트에. 그러니까 클래스 네임 이렇게 카밀 케이스로 쓰시면 돼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일도 제가 여기다가 스타일 오브젝트로 백그라운드 폰트 웨이트 할까요? 폰트 웨이트는 원래 이거죠. 이건데 여기서는 JSX에서는 이렇게 쓰셔야 된다. 폰트 웨이트는 뭐 700 이렇게 써버리면 좀 더 진해졌나요? 900. 예, 좀 더 진해졌죠. 폰트 웨이트가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다 카멜 케이스로 바꾸시면 돼요. 주석은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면은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거 지금 뭐예요?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가 자바스크립트 구문이니까 자바스크립트 주석으로 달리는 거죠. 이제 HTML 태그는 소문자로 항상 쓰시고, 지금 앱에서 보시면 HTML들은 항상 소문자로 쓰시고 전부 소문자로 시작하죠. 컴포넌트는 이렇게 대문자로 하는 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젝션 어택이 안전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이상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해킹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해킹할 수 있죠? 뭐 이런 콘솔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안전하다는 거죠, 방식이. 자, 그 다음에 리액트 컴포넌트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아까 이 부분 다 했고, 클래스 컴포넌트는 이제 아주 예전에 16.8 이전에 썼던 건데, 요거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쉬웠죠. 하지만 지금은 소프트 디프리케이트 됐습니다. 소프트 디프리케이트는 이제 완전 못 쓰게 한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안 쓰지 마세요 라고 이제 공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부터는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를 쓰고요. 함수형 컴포넌트를 쓰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은 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변수 상태 뭐 이런 생명 주기가 없으니까 번들 크기가 좀 더 작겠죠. 가볍겠죠. 지금 이게 클래스형 컴포넌트고 이게 함수형 컴포넌트예요. 보시면 이렇게 익스텐즈 받는 어떤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이건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리액트 컴포넌트 이 클래스에 아까 생명 주기에 있던 이런 함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컴포넌트들을 쭉 만들어 볼 건데 소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바깥쪽에 우리가 아까 main.jsx 있었죠. main.jsx 안에서 앱을 그리고 있어요. 앱을. 그 앱 속에다가 우리는 지금 my와 hello는 아까 넣어놨고, my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내 정보 이런 화면이죠. 내 정보라는 화면에서 내가 로그인이 돼 있으면 프로필을 my 내 정보에서는 로그인이 만약 안 돼 있다. 그럼 로그인 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션.로그인 이렇게 되면 이제 될 거고, 저희가 세션은 서버에서 원래 갖고 와야 되는데 일단은 연습이니까 app.jsx에다가 그냥 콘스트를 하나 박을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뭐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임포트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두고 할게요. 여기다 두고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콘스트 세션은 셋 세션. 이렇게 스테이트는 항상 리드온리로 쓸 변수명과 상태명과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세터 함수 이렇게 정해져요. 자, 디폴트 값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아까 카운트는 디폴트 값이 0이고 우리는 디폴트 값이 샘플 세션이네요. 샘플 세션. 이걸로 디폴트 값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이거 뭐 왜 안 썼냐 이렇게 뜨는데, 이제 우리가 써볼 거예요. 누구한테 줄 거냐면 my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my를 하나 만들게요. 컴포넌트 속에서 컴포넌트 폴더에서 my.jsx 만들고 또 만들 거예요. 프로필 로그인 돼 있으면 프로필을 보일 거죠.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으로 보내야 되지. 로그인 하라고 로그인 해주세요 이렇게 보낼 겁니다. 이 세 개를 만들었어요. my, 프로필, 로그인. 헬로는 아까 만들었고, 그래서 my에서는 이제
제가 마이가 이제 실행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롭스가 아니고 사실은 세션이죠. 세션과 뭐 로그아웃 이렇게 받을 겁니다. 프롭스는. 근데 생략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익스포트 컨스트 로그인 이 다 똑같죠.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리턴 해가지고 제가 h2 해서 my 이렇게 할게요. my가 아니고 로그인이죠. 로그인 하고 여기다가는 이거는 my에다가 씁시다. 자, my에다가 복사하고요. 이름은 항상 my로 해야 되죠. my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션을 받습니다. 세션이랑 로그인, 로그아웃 뭐 이런 걸 받는데 my에서는 만약 세션에 리턴 이 부분에서 여기도 프래그먼트 하나 쓸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세션.로그인 유저가 있으면 뭐를? 프로필을 아직 우리가 안 만들었네요. 로그인 복사해 올게요. 여기는 프로필 됐고 my 프로필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로그인 하세요 해야 되니까 로그인. 자, 이렇게 했고 프로필에다가는 지금 로그인 된 상태니까 로그아웃을 주면 되겠죠. 로그아웃은 로그아웃. 프로필에서 내 개인정보 보여야 되니까 세션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를 여기서 쓸 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부모가. 그 다음에 로그인만 있으면 되겠죠. 뭐 정보를 뿌릴 게 없으니까 로그인 안 한 상태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깔끔해졌어요. 그 다음에 앱에서는 my를 이제 불러야겠죠. my를 부르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my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my 여기다가 세션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필요한 함수를 다 보냅니다. 지금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여기 있는데 잠깐 상태를 볼게요. 지금 my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 세션 3개를 app.jsx에서 my한테 보내요. my한테 보내면 my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세션만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딴 것도 쓰겠지만 일단 현재는 세션만 쓰고 있고 나머지 로그아웃하고 로그인은 누구한테 줘요? 이제 프로필하고 로그인한테 각각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하죠. 지금 로그인과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이것들은 그러니까 전달자만 하는데 지금 한 점프 뛰고 두 점프 뛰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유저 컨텍스트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그인 함수하고 로그인은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넣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아이디와 네임이죠. 그래서 요걸 받아서 이제 세션을 새로 만들 건데 set 세션 하면 되죠. 세션을 변경하는 거는 이걸 써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스프레드 연산자로 현재 세션 값에다가 로그인 유저는 이제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여기서 뭐 이거를 그냥 아이디로 만들면 되죠. 아이디 네임으로 만들면 얘는 아이디는 아이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이디 들어온 값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는 아이디 했는데 이름이 같으면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임도 이름이 같으니까 생략 가능하고. 자,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로그아웃은 지금 로그인 유저를 없애야 되죠. 로그아웃은 뭘 받는 건 없습니다. 로그아웃 할 때 뭐 특별히 필요한 건 없으니까 로그인 유저를 뭘로? 롤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은 로그아웃이 되는 겁니다.
다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로그인이 두 개네. 로그인이 왜 두 개인지 봅시다. 로그인, 여기도 로그인, 여기 프로필이죠. 지금 로그인, 요건 타이틀이군요. 로그인 타이틀. 여기도 로그인이 아니고 마이죠. 마이고, 이 프로필과 얘들은 좀 3으로 갈게요. 조금 작게. 얘도 3. 자, 그래서 현재는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프로필 보이고요. 프로필에서는 이제 뭘 받았죠? 아까 로그아웃을 받았죠. 뭐와? 세션과. 그래서 세션에 대한 정보를 한번 뿌려봅시다.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세션.로그인. 세션.로그인 유저.네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홍이라고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래서 my name is 홍 이렇게. 그래서 my name is 홍이라고 찍혔어요. 홍은 스트롱으로 걸어볼까요? 조금 진하게. 자, 그래서 프로필이 나왔고, 프로필 아래에는 뭐가 필요하죠? 로그아웃 버튼이 필요하다. 그죠? 버튼, 로그아웃이라고 할게요. 온 클릭은, 로그아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로그아웃이 되면, 마이에서는 로그아웃이 되면, 로그인 유저가 널로 바뀌니까, 폴스인 여기를 타야 되죠. 얘가 true일 때는 여기, 폴스일 때는 여기니까, 사막 연산자, 자바스크립트. 자, 그래서 로그아웃을 한번 땅 때렸더니 로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로그인에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인풋 박스 두 개가 필요하겠죠. 유저 아이디와 이제 네임을 입력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일단 레이블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인풋을 만들게요. 타입은 넘버로 할게요. 아이디는 넘버니까. 그리고 밸류는 유저 아이디라고 합시다. 유저 아이디. 온 체인지는 set 유저 아이디. 요거는 set 유저 아이디. 여기서 이벤트를 받죠. 이벤트를 받고 여기다가는 이벤트.타겟.밸류 하면 현재 인풋 박스의 값이겠죠. 자, 레이블도 레이블 퍼 해가지고 아이디를 줘야 되는데 아이디가 지금 얘를 이렇게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면 퍼 해가지고 유저 아이디. 여기도 퍼가 조금 다릅니다. 원래 HTML 퍼가 정석이에요. 그리고 레이블을 이렇게 써야 되죠. 인풋 박스 사이로. 이게 정석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지금 set user id 이 부분은 스테이트로 가야 되죠. 왜냐면 이렇게 값이 바뀌면 이 밸류도 바뀌어야 되니까. const 그래서 user id set user id는 use state. 자, user id의 초기 값은 0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유저의 네임 일동이 이렇게 유저 네임은 디폴트 값을 일동이라고 주고, 자, 이것도 똑같죠. 여기도 똑같이 네임을 할 건데, 이거 지금 우리가 폼으로 싸는 게 더 낫겠다. 그죠? 폼으로 싸야지. 폼 액션은 아니고 서브밋으로 갈게요. 서브밋인데 리액트는 on 서브밋으로 갑니다. on 서브밋은 서브밋 이렇게 할게요. 자, 폼으로 싸고 레이블이 하나 더 가야 되죠. 이름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가야 되죠. 로그인 버튼. 로그인. 온 클릭은 이건 서브밋은 날리는 타입 꼴 서브밋 이렇게 하면 이 서브밋이 날라가죠. 자, 여기는 유저 네임이고 여기도 네임이네요.
네임, 그 다음에 여기는 유저 네임이고, 유저 네임은 문자니까 텍스트로 가고요. 넘버가 아니고 센 유저 네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서브밋만 만들면 됩니다. 서브밋은 로그인 하는 거에 목표겠죠. 서브밋. 서브밋은 원래 이제 이벤트를 받죠. 예, 모든 게 다 이벤트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벤트.프리벤트 디폴트 이걸 해주기 위해서 이벤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을 한번 찍어 봅시다. 콘솔.로그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로그아웃 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하고 갈까요? 로그아웃 하고 깔끔하게 레이블에 제가 이름을 안 썼네.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유저 네임 이렇게 쓸게요. 자, 0에서 1 로그인 땅 때렸더니 0과 1동 나오죠. 여기다가 제가 1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로그인을 불러버리면 되겠죠. 여기서 받은 로그인은 여기서 받은 함수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가 프로필일 때는 세션과 로그아웃 줬고 로그인일 때는 로그인 함수를 줬죠. 그래서 로그인 함수는 어디서부터 온 거죠? 이 앱에서부터 온 겁니다. 앱에서 로그인 함수 요거를 마이한테 전달해 줬고 마이는 이 로그인 함수를 받은 거를 누구한테 준 거죠? 로그인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할게요. 로그인 함수는 아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았죠. 아이디와 네임을 받았죠.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 이렇게 두 개 받았습니다. 자, 로그인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했더니 잘 되네요. 1동으로 로그아웃. 자, 10번에 1동 2 이번에 해볼게요. 로그인 했더니 1동 2로 로그인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프로필에다가 1동 2 하고 여기다가 스몰로 유저 아이디도 찍어 봅시다. 세션 로그인 유저 아이디 이렇게. 그러면 10번 1동이죠. 로그아웃. 이번에는 100번 해볼까요? 100번 일수 엔터 하면 서밋이죠. 일수로 로그인 됐습니다. 지금 로그인 로그아웃까지 다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는데 지금 방금 제가 한 게 한 컴포넌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만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프로퍼티를 전달하는 것들, 프로퍼티를 마이한테 쭉 주고 마이는 자기 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어떡하죠? 프로필한테 바이패스 해줬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한테 바이패스 해주고. 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좀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는 좀 개선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태를 썼어요. 뭘 썼죠? 처음에 세션이라고 하는 상태를 하나 썼고, 마이에서는 특별히 쓴 게 없고요. 프로필에서 이제 세션 받은 것만 썼죠. 로그인에서는 지금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 이걸 썼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1빵빵빵빵빵 이게 내가 칠 때마다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온체인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체인지가 일어나서 밸류 값을 바꿔준 거죠. 자, 그래서 훅에는 유즈 스테이트 우리 방금 본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유즈 스테이트긴 해요.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 그 다음에 유즈 컨텍스트는 지금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전달했던 거를 바로 한 방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유즈 컨텍스트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이거 다 아까 잠깐씩 설명드렸죠. 이건 메모하는 캐시하는 겁니다. 컴포넌트 자체를 캐시할 때는 메모를 쓰고 우리가 이제 초중급에서는 많이 안 쓰니까 이거는 뺄 거고요. 유즈 RF랑 유즈 리듀스는 오늘 할 겁니다. 그 다음 훅스의 3규칙이 있는데 훅스라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컴포넌트 영역 안에서만 써야 돼요. 제가 아까 마이에서 여기 밖에다가 유즈 스테이트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다 유즈 아이디를 요 함수 로그인 컴포넌트죠. 여기
이 컴포넌트 밖에서 제가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즈 스테이트를 컴포넌트 안에서 첫 번째 뎁스, 이렇게 함수 속에서도 안 돼요. 첫 번째 뎁스에서만 쓸 수 있어요. 제일 위에서만, 함수 제일 위에서만, 세상의 레이에서만. 그리고 기능을 여러 훅으로 분리하면 좋다. 이거를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을 합쳐도 되는데, 우리가 합치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되겠죠. 유저 아이디 네임 뭐 이렇게 되겠죠. 유저 sen 유저 아이디 네임 하고, 여기서는 뭐 아이디는 0, 네임은 1동 이거잖아요. 이렇게 합쳐도 되는데, 이렇게 합칠 경우에는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값이 하나만 바뀌어도 둘 다 같이 바뀌겠죠. 여기서 아이디만 바꿔도 둘 다 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다시 그리고 얘도 다시 그리겠죠. 얘가 지금 왜냐면 상태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바뀌어도 둘 다 그려지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얘가 바뀌면 얘만 그려지니까 찢는 게 더 성능 면에서는 좋습니다. 코드 관리하기도 좋고.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상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화면을 그려지고 난 후에 처리하고 싶을 때는 플러시 싱크를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앱에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버튼 set 카운트 말고 버튼 하나 더 만들 건데, A라고 onClick은 여기서 change count 플러스 카운트 해볼까요? 플러스 카운트라는 걸 해볼게요. 플러스 카운트는 여기서 만듭시다. const 플러스 카운트. 자, 플러스 카운트는 뭐 어떤 값을 받아요. x라는 값을 받아서 지금 할 건데, x가 없으면 이건 디폴트는 1로 주면 되고, 하나씩 증가하면 되고, 뭐 10을 줬다 그러면 10씩 플러스 되는 거고. 자, 여기서 set count 제가 현재 카운트 더하기 x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AA 누르면 AA라고 하지 말고 플러스라고 합시다. 직관적으로 플러스 카운트라고 할게요. 자, 플러스 카운트를 했더니 오브젝트로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이벤트가 오죠. 여기서는 이벤트가 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1을 증가하십시다. 1 증가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 카운트 1 했더니, 지금 보시면 한 번 이 값이 바뀔 때마다 두 개씩 찍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제가 두 번을 클릭하면 땅 마이를 두 번 찍었어요. 마이는 왜 바뀌냐면, 부모의 상태가 바뀌면 자식을 다시 그립니다. 지금 앱의 상태가 바뀌었죠. 카운트 앱에 있는 카운트가 바뀌었으니까 자식 헬로랑 마이랑 다 다시 그려요. 헬로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 설정 로그 헬로가 찍혔다. 헬로가 실행됐다. 이 말이죠. 요만큼 실행됐다. 그래서 눌러보면 플러스 카운트 해보면 헬로랑 마이랑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누르면 한 번, 두 번 누르면 두 번이 다시 그려진 거죠. 뭐가? 헬로와 마이가.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요번에 한번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플러스 2씩 증가하겠죠. 그럼 몇 번 다시 그리죠? 상태가 바뀔 때마다 새로 그린다 그랬으니까 두 번씩 그려야 되겠네요. 한 번, 두 번. 자, 봅시다. 지워놓고 제가 클릭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 했더니 두 번이 안 그려지고 한 번 그려지죠. 왜 그러냐면, 이 스테이트는 제가 비동기로 처리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다 처리되고 나서 한 번에 렌더를 호출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가 된 거지? 이제 배치가 된 거죠. 이걸 배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 동시에 배치되고, 근데 리액트 18 이전에는 이런 건 안 됐어요. set timeout 했을 때 set timeout 안에서 이렇게 프로미스 안에서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부르면, 이렇게 부르면 여기서 한번 이제 다시 그려줘야 되고, 1초 있다가 여기서 또 다시 그려야 되는데, 리액트 18은 이제 두 번밖에 안 그려요. 자, 여기서 플러스 카운트 했더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1초 지나서
0.1초네요. 이렇게 1초 지나서. 자, 이렇게 하면 카운트는 1, 카운트가 지금 안 변하죠. 리얼 값이 아니라서. 자, 여기다가 카운트 이전 값을 받아서 카운트 플러스 1 할게요. 이건 실제 카운트가 아니고 이전 값입니다. 이전 값. 이전 값을 받아서 1 증가하는 거. 자, 이렇게 볼게요. 플러스 했더니 2개가 증가하죠. 그리고 1초 있다가 다시 4가 증가하고, 다시 처음에 누르면 요 2개가 증가하니까 2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화면 한번 그렸어요. 그리고 1초 있다가 다시 그리죠. 1초 너무 빠른가요? 3초 해봅시다. 새로 고침하고, 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한 번 눌렀어요. 2개 증가했고, 3초 있다가 한 번 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원래는 여기서 한 번, 리액트 18 이전에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3번 했어요. 왜냐하면 프로미스의 콜백에서는 얘가 각자 태스크 큐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자 리렌더를 일으켰는데, 18부터는 프로미스에 있는 이 배치들도 한 번에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닫아놓고, 근데 만약에 제가 플러시 싱크라는 게 있어요. 플러시 싱크를 쓰게 되면, 지금 보면 제가 뭐가 쓰니까 플러시 다시 플러시 이렇게 되죠. 마이는 뺍시다. 마이는 복잡하니까 일단 마이는 빼놓고 다시 헬로만 딱 했더니 한 번만 그려지죠. 딱 한 번만 그려지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2번 그려지게 하고 싶어요. 각자 매번 플러시 렌더를 호출해라, 화면을 그려라 할 때는 플러시 싱크, 플러시 싱크 이렇게 부르면 이제 화면이 몇 번 그려지는지 봅시다. 아까는 한 번 그려졌거든요. 헬로가. 자, 새로 고침하고 지우고 한 번만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2번이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플러시 싱크가 걸려 있으면 이거 한번 바뀌고 나면 렌더 부르고, 또 바뀌고 나면 렌더 부릅니다. 여기 상태가. 그래서 플러시 싱크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로 원위치 해놓고 플러시 싱크도 이제 주석 처리할게요. 자, 플러시 싱크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노 배치가 되는 거는 플러시 싱크다. 그거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플러스 카운트 한 거고. 자, 세션의 카트에 담긴 물건을 삭제하는 함수를 작성하세요. 이러려면 이제 카트에 있는 내용을 먼저 뿌려야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마이거든요. 마이 상태에서, 마이에서 제가 요 아래에다가 이제 카트 내용을 뿌릴게요. 세션의 카트는 뭐 어떻게 되냐면 카트에 아이템들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개를 뿌릴 겁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이거든요. 여기 델 버튼 누르면, 우리가 X라고 합시다. X를 버튼 누르면 리무브 카트 아이템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특정 아이템의 아이디만 지울 겁니다. 그래서 리무브 카트 아이템은 여기다 만들게요. 컨스트 리무브 카트 아이템은 여기서 아이템 아이디를 받았죠. 아이템 아이디를 받아서 카트에 있는 요 101번을 받았으면 요걸 지워야 되고, 200번을 받았으면 요걸 지워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순수 함수로 짜야 되니까 얘를, 이 카트 객체를 바로 고치면 안 돼요. 고치면 안 되고, 요 내가 101번을 지워줘 하면 요 카트를 다시 만들 건데 101번만 빼고 만들면 되는 거죠. 무조건 다시 만드는 겁니다. 리액트는 순수 함수로 가야 돼서, 그래서 세션, 자, 기존의 세션 놔두고요. 카트는 세션.카트.필터 아이템.id가 지금 아이템 아이디 지금 받은 거, 이것과 다른 것만 주세요 이거죠. 다른 것만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리무브 카트 아이템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마이에 썼으니까 마이에다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무브 카트 아이템 줬고, 마이에서는 리무브 카트 아이템 받았죠. 리무브 카트 아이템을 받아야죠. 리무브
리무브 카트 아이템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 리무브 카트 아이템 여기서 원래 뭐 얼라도 띄우면 좋고 뭐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할게요. 저희는 이제 삭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컵라면을 지우면 땅 하면 라면 지워졌고 땅 하니까 지워졌고 컵라면도 땅 지워졌네요. 다 지워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키가 있는데 이 키는 중복되면 안 돼요. 왜냐면 버철돔과 리얼돔의 구분자거든요. 이 키가 같아야지 찾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해야 되는지 얘가 알아야 되지, 버철돔이. 그래서 키를 줍니다. 키는 유니크한 값을 주기 때문에 아이템에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인덱스를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인덱스 유니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012죠. 근데 하나 삭제되고 나면 0, 1로 바뀌죠. 2가 1로 바뀌니까 가운데 게 삭제되면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값은 쓸 수가 없어요. 써도 이제 경고만 나긴 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유즈 컨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유즈 컨텍스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앱에서 바로 보내죠. 마이로 이렇게 이걸 줄줄이 달고 다니죠. 줄줄이 달고 다니는 거를 마이는 사실 세션밖에 안 쓰는데 지금 이거를 다 달고 다니잖아요. 아, 이것도 쓰고 있구나. 이것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딱딱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헬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로우는 세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세션이거든요. 여기도 세션이고. 근데 헬로 쪽은 지금 세션의 내용을 찍은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뭘 하나 지우면 헬로가 다시 그려져요. 이건 왜 그렇죠? 지금 제가 하나 지우면 뭐가 바뀌었죠? 데이터는 세션이 바뀐 거죠. 이 세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의 앱의 상태가 바뀐 거죠. 상태가 바뀌면 자식은 다 다시 그린다 그랬죠. 자식은 다 다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헬로도 다시 그리고 있고 얘들 다 다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뺄 겁니다. 우리가 세션 이제 이 세션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좀 외부로 좀 뺄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먼저 설명드리면 컨텍스트는 프로바이더 주는 놈, 제공해 주는 놈으로부터 컨슈머 사용하는 놈. 예를 들어서 로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는 놈이 앱이죠. 받는 놈은 로그인이죠. 그러니까 요 앱에서 지금 줬다. 아니면 앱보다 더 위에서 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요 앱에서 줬다. 그러면은 마이를 거칠 필요가 없죠. 마이 거칠 필요 없이 로그인에서만 바로 로그인을 쓰면 됩니다. 굳이 마이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셔틀할 필요가 없죠. 그냥 로그인한테 그냥 바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텍스트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컨텍스트고요. 그래서 프로바이더는 항상 영역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는 어떤 구획입니다. 구획.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세션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요 구역 속에서는 세션이란 걸 다 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프로바이더가 대신에 이제 밸류 해가지고 뭘 줘야 돼요. 여기다가 뭐 세션을 줘야 되고 뭐 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거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원래는 이렇게 구성을 할 건데 우린 조금 다르게 해볼 겁니다. 방금 제가 쓴 게 그 방식이고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프로바이더는 밸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쪽에서는 use 이렇게 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운터를 만든다 그러면 카운터 프로바이더는 상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카운트는 이렇게 우리가 커스텀 훅이 되거든요. 얘도. 그래서 커스텀 훅들은 이렇게 훅을 갖고 있어요. use state 훅이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바이드 해주는 겁니다. 밸류로. 그 다음에 use 카운트 해가지고 use 카운트를 익스포트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실습해 볼 거는 지금 현재 세션을 이렇게 쭉쭉쭉 달고 다니는데 이걸 안 달고 다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놔두고 제가 여기다가 훅스라고 만들었나요? 훅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소스에서 훅들을 모아 놓을 훅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세션 컨텍스트 훅이니까 이렇게 세션 컨텍스트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세션 컨텍스트.
그리고 컨텍스트는 컴포넌트와 같이 대문자로 만듭니다. create 컨텍스트 이렇게 만들고 이 세션 컨텍스트를 가지고 프로바이더를 만들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먼저 내보낼 겁니다. 내보내면 누가 쓸 거냐면 요 앱에 있는 마이에다가 아까 쌀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제가 세션 프로바이더라고 쏴버릴 거예요. 그래야지 구역이 정해지죠. 그래서 컨텍스트는 이 구역에 있는 전역 변수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을 이 구역에 전역 변수로 잡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션 프로바이더를 익스포트 해야 되죠. 익스포트 컨스트 세션 프로바이더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는 세션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임포트 하면 여기서는 에러 안 나고 이제 세션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세션 프로바이더와 세션 프로바이더 사이에 있는 얘가 뭐죠? 얘가 칠드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칠드런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도움은 다 칠드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건 세션이죠. 세션을 여기서 다 가져올게요. 이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얘들을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세션과 관련된 것들은 다 여기서 갖고 올게요. 다 갖고 오고 제가 유즈 스테이트 했어요. 여기 필요한 거 임포트 좀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내가 프로바이드 해주는 거죠. 그럼 세션 컨텍스트 좀 프로바이더 밸류는 이렇게 객체로 보내야 돼요. 세션이랑 로그인 로그아웃 리무브 cut 아이템. 자, 요거를 하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children. 그래야지 이 my 가 지금 사이가 children인데 이게 안 씹힙니다. 그리고 이제 my는 이제 다 필요 없어졌어요. 자, 제가 참고로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자, 원래는 이거였는데 원래 걸 위에다 둘까요? 자, 이렇게 되고 my가 엄청 가벼워졌죠. 이렇게 쭉 달고 다니던 걸 하나도 안 달고 다닙니다. 자, 이런 거는 지울게요. 아까 테스트 했던 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션을 전혀 안 쓰네요. 여기 전혀 세션을 쓸 일이 없고 요것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세션 컨텍스트로 가야 되겠죠? 세션 컨텍스트에 상위로 보내줍시다. 자, 그래야지 여기서 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pp.jsx에서 이쁘게 하고 프리티어가 이걸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쓰는 쪽 봅시다. 이제 my는 요걸 써야 되죠. 요걸 써야 되는데 지금 안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앱에서 my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네가 필요하면 네가 필요한 거 갖다 써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const 이런 것들 가져다 쓸 건데 세션 컨텍스트에서 갖고 와야 되죠. 그럼 use 세션이라는 거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use 세션은 어디 있냐면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프로바이더를 익스포트 했고 이제 사용하는 쪽에서는 use 컨텍스트에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use 세션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use 컨텍스트 해서 세션 컨텍스트를 붙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use 컨텍스트를 여기서 한다면 여기가 아니고 어디죠? my에서 한다면 얘도 갖고 와야 되죠. 세션 컨텍스트도 익스포트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하나 싸가지고 이거 함수여야 되죠. 세션을 익스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죠. 익스포트. 자, 그 다음에 세션 is not found. 여기서 이거를 임포트 해야죠. 임포트. 자, 이렇게 해서 써봅시다. 자, 지금 시니어 코딩 프로필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네, 지금 앱에서 많이 잘 걸어줬고요. 그 다음에 세션 컨텍스트에서 여기서 제가 이걸 리턴 안 해줬네요. 리턴 해줍시다. 자, 리턴 해줬더니 에러 났네요.
자, cannot access token before initialize myjx6 myjx6에서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를 해야 되죠. 세션. 자, 이렇게 했더니 잘 됐습니다. 세션은 잘 맞네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세션이랑 리무브 카트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들한테 이건 이제 다 안 줄 거예요. 얘도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비교하려고. 자, 얼마나 간편해지는지 보겠습니다. 가벼워지는지. 자, 일단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했더니 이제 얘들이 못 받겠다고 지금 난리 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제가 복사에다가, 자, 지금 얘들을 이제 안 쓰니까 안 쓰는 놈들은 지우고, 프로필에서는 지금 로그아웃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유즈 세션, 로그아웃, 세션이랑 로그아웃 요거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에서는 로그인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만 있으면 되죠. 여기서 로그인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했더니 세션을 또 프로필에서 받았어요. 프로필 여기서 안 받죠. 이제 이것도 주석차에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잘 됐습니다. 자, 이제는 마이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마이는 어차피 세션을 쓰니까 지금 주석 처리하지 않고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얘가 바뀌었을 때 뭐가 다시 그려지는지 봅시다. 딱 지웠더니 여기 마이는 어차피 마이가 지금 세션을 쓰고 있으니까 세션이 변경돼서 마이는 다시 그려졌어요. 하지만 아까 헬로가 그려졌었는데 헬로는 이제 안 그려지죠. 더 이상. 예, 부모의 상태가 바뀌지 않죠. 왜냐면 앱에서 세션을 뭔가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훨씬 심플해졌습니다. 자, 세션 컨텍스트를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리렌더링도 다시 그리는 것도 적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마이가 아주 가벼워졌죠. 프로바이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이도 프로필과 로그인도 지금 아무것도 안 주게, 기존에 이렇게 줄줄 달고 다니던 게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도 없어졌고 로그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유저 REF는 도움을 참조하는 건데요. 제가 스테이트로 썼던 거를 REF로 쓰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스테이트를 먼저 썼을 때 우리가 여기서 로그인을 한번 다시 보면 스테이트 여기서 한번 봅시다. 로그아웃 했을 때 지우고 뭐가 다시 그려지는지 볼게요. 1, 2, 3, 4 여기서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다시 자, 로그인으로 가서 제가 글씨를 하나 쓸 때마다 로그인 다시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상태가 바뀌니까 다시 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태는 다시 그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유저 REF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저 REF는 그리기하고는 무관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const user id ref라고 user ref를 써볼게요. user name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서브밋에서는 일단 서브밋 가기 전에 이제 value랑 onChange 이거 다 없애버릴 겁니다. 다 없애고 여기다가 ref만 걸 거예요. ref는 user id ref,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username ref죠. 자, 그래서 거창스러운 것은 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 인풋을 얘들이 참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값을 보내버릴 거예요. 여기서 user id ref 현재 값을 주세요. user name ref의
현재 값을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개로 가지고 로그인 해볼게요. 자, 로그아웃 됐고, 자, 여기서 아무리 써도 다시 안 그리죠. 그 다음에 로그인 했더니 로그인 잘 됩니다. 그죠? 로그인 잘 되고 다시 안 그려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유저 RF를 쓰게 되면 성능이 훨씬 좋아지고 앱도 가벼워집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자, 그래서 유저 RF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제 유저 이펙트 가볼게요. 유저 이펙트는 도움이 그려지고 난 다음 마운트 시점에 실행되는 거잖아요. 마운트가 됐을 때. 마운트가 됐다라는 건 도움이 그려졌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로그인으로 가면 이름에다가 포커스를 주고 기본 값도 세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포커스를 주려면 이 돔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포커스 주고 싶으면 이 돔이 그려져야 포커스를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유즈 이펙트는 보통 리턴 위에다가 유즈 이펙트 돔이 그려졌을 때 제가 뭘 할 거냐면 디펜던시 어레이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어떤 값이 있을 때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얘는 타는 건데 저희는 지금 바뀌는 값이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유저 id ref.current.focus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로그아웃 했더니 그냥 포커스가 가죠. 다시 11 로그인 했어요. 로그아웃 딱 했더니 다시 일로 가죠. 자, 기본 값을 이제 우리는 세팅해야 돼요. 지금 기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세션에 이제 값을 먼저 유저 id ref.current.value는 세션. 로그인 유저가 지금 없죠. 로그인 유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아이디는 10이라고 주고 네임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줄게요. 자, 그래서 로그아웃 딱 했더니 10이랑 길동 이렇게 됐죠. 로그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잘 로그인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움이 그려졌을 때 처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유저 이펙트에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간편하죠. 자, 그 다음에 유저 이펙트는 두 번이 실행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쪽에다가 콘솔.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로그 로그인.use effect라고. 자, 이렇게 하고 로그아웃 하고 제가 다시 다 지우고 로그아웃 해볼게요. 로그아웃 딱 했더니 로그인 에펙트가 두 번 탔죠. 이렇게 실제로 두 번 찍힌 거고요. 두 번 렌더링이 일어났고 마운트, 언마운트, 마운트 한 겁니다. 그래서 유지 이펙트가 두 번 찍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다 그랬죠? main.jsx에 스트릭트 모드가 걸려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걸고 개발해야 되느냐, 번거롭게 두 번씩 부르게 우리가 하나를 테스트 해볼 거예요. 마이 컴포넌트의 접속 시간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1초씩 늘어나는 여기다가 세크라고 하나 잡아볼게요. 마이 요건 지우고 코스트 세크는 set 세크 유즈 스테이트 처음에 0초로 시작해서 1초씩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이 이제 마운트 됐을 때 제가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set 인터벌 1초마다 뭐를 set 세크를 할 건데 세크 값을 이전 값을 가져다가 세크에 플러스 1을 할 겁니다. 자, 1초에 한 번씩 이게 이루어지겠죠. 1초에 한 번씩 좀 띄워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세크를 찍어야 되는구나. 자, 마이 요 자리 옆에다가 제가 세크를 찍어 줄게요. 세크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막 증가하죠.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 고침했더니 2초씩 증가하고 있죠. 막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디펜던시 어레이를 주면 한 번만 실행됩니다. 얘가 지금 반복해서 이 인터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은 보시면 딱 2초씩만 증가하죠. 왜냐하면 두 번을 탔기 때문에 셋 인터벌이 두 번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마운트하면 셋 인터벌이 두 개가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2초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업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INTL을 클리어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리턴 콜백이 클린업 콜백입니다. 그래서 클리어 인터벌 INTL 이렇게 해주면 이 INTL이 언마운트 될 때 여기 이 부분은 언마운트 될 때 타는 콜백 함수예요. 리턴 부분은. 그래서 언마운트 될 때 클리어 해주고 다시 마운트 될 때 하나만 등록되겠죠. 앞에 거는 클리어 되고 처음에 마운트 하면 셋 인터벌 하나 등록했죠. 그런 다음에 언마운트 되죠. 그러니까 언마운트 될 때 클리어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워졌고 그 다음 다시 마운트 할 때 요게 이제 등록되니까 하나만 등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1초씩 잘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이 컴포넌트가 그려졌다가 안 그려졌다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로그인이 그려졌다 안 그려졌다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너 코드를 잘 작성해 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main.jsx에서 스트릭트 모드를 걸어주고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릭트 모드에서 잘 걸어주는 방법은 이런 거다. 그리고 유즈 에펙트에서 프로미스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패치에서 어떤 URL에서 어떤 걸 값을 갖고 온다고 만약 그랬을 때 이 패치도 두 번 다 돌겠죠. 왜냐면 여기가 두 번 실행되니까 항상 클리어를 해줘야 돼요. 클리어는 시그널 어볼트 컨트롤에 어볼트를 해주면 돼요. 이 시그널을 어볼트 컨트롤의 컨트롤러거든요. 컨트롤러의 시그널을 패치한테 전달해주고 어떤 함수한테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 제가 이 함수를 중간에 프로미스는 펜딩 중이죠. 서버에서 갔다가 오는 중이죠. 오는 중에 언마운트가 될 건데 그때 내가 어볼트를 딱 때림으로 인해서 얘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캔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어볼트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면 패치는 무조건 두 번씩 날아가요. 그래서 항상 클린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클린업을 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트릭트 모드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즈 콜백은 이제 함수를 캐시하는 건데요. 유즈 콜백 해가지고 제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다시 렌더링 될 때 이 함수는 오브젝트니까 매번 새로 메모리에 할당이 돼요. 그래서 메모리에 할당이 되면 무조건 새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fn이라고 하는 놈은 계속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fn은 부모의 컴포넌트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fn을 자식이 받는 순간 부모의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태, 부모의 fn 함수도 객체니까 상태죠. 부모의 상태가 바뀌면 나도 다시 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fn이 매번 여기가 리렌더링 될 때 얘도 리렌더링 되지 마라. 또는 fn이 변경됐을 때만 이 함수를 한 번 실행해라. 함수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시킬 필요가 없을 때 이 fn을 유즈 콜백으로 메모이제이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 해버리면 얘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메모리 할당되면 그 메모리 주소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이 함수는 한 번만 실행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유즈 콜백을 쓰는 거고, 자, 유즈 레이아웃 에펙트는 유즈 에펙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유즈 에펙트하고 똑같은데 시점이 조금 달라요. 100% 똑같은데 100%는 아니지. 99% 똑같은데 시점만 다르다.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가 화면에 그리고 나서 마운트 되고 나서 유즈 이펙트가 실행되죠. 근데 마운트 되기 직전에 계산 다 끝났어요. 좌표랑 크기랑 색깔이랑 다 계산 끝내고 끝나면 요거를 해라 라는 게 유즈 레이아웃 에펙트예요. 요 시점하고 요 시점하고 차이가 약간 있죠. 마운트 전이냐 마운트 후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PC가 느릴 때 이 마우스 포인터도 뭐죠? 렌더에서 계산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건 OS가 그리는 것 같지만 이 브라우저 속에 있는 거는 브라우저가 그린 겁니다. 브라우저가 이 좌표를 알고 있죠. 그래야지 제가 이 브라우저에서 이 부분 갖다 댔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어떻게 알죠? 브라우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시점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림판에서 그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쭉 마우스를 드래그 해야 되죠. 그러려면 마우스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요때 알게 되면 이제 마운트가 되고 나서기 때문에 늦어버렸다는 거죠. 늦어버렸고 요때 이미 마우스의 좌표를 가져와야지, 마우스 좌표 가져와야지 정확하게 선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졌죠. 핸드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거의 눈으로 느낄 수는 없어요. 이 마운트 되는 도움이 엄청나게 크다고 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지 레이아웃 에펙트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유지 레이아웃 에펙트는 싱크입니다. 싱크. 얘가 끝나기 전에는 마운트 못해요. 화면을 못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거운 작업을 하게 되면 화면이 한참 있다 열리는 이런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레이아웃 에펙트는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않고 그냥 유지 에펙트로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저 리두스 볼게요. 유저 리두스는 뭐냐면 우리가 리두스 함수 기억나시죠? 이거를 할 때 이전 값이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6이 나와요. 그죠? 왜냐면 1이 처음에 들어가고 요거를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주석을 달아서 남겨놓을게요. 지금 이 배열의 리두스이기 때문에 배열이 하나씩 옵니다. 하나씩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이쪽으로 와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전 값이에요. 제가 프리밸류라고 할게요. 프리비어스. 리듀스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전 값에다가 현재 하나씩 받죠. 이 받은 값을 뭔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전 값에다가 현재 값을 뭔 계산을 하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전 값을 제가 프리라고 하고요. 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받은 값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계산된 값이 있죠. 이 계산된 값, 이 부분을 말하고 이 부분은 지금 프리 값에서 A를 더하죠. 네, 그래서 프리 더하기 A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각자 쭉 계산해 보면 자, 처음에 프리 값은 A 이제 1이 처음에 오겠죠. 1이 요 두 번째 인자로 옵니다. 1이 여기로 오면 이전 값에다가 A를 더해야 되는데 1은 이전 값이 없죠. 처음이니까. 1이 첫 번째 인자니까. 그래서 이전 값은 여기다가 초기 값을 적어줘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현재 값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이전 값은 이때는 뭐가 되죠? 0이 됐죠. 처음에. 그리고 A에는 뭐가 들어왔죠? 최초의 원소인 1이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풀이는 0이고 A는 1이니까 얘는 1이 된 겁니다. 이 1이 2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에 이제 2가 또 오죠. 2가 올 때는 요 이전 값이라는 거는 이전에 계산된 값을 말하는 거니까 요 값이 0 플러스 1이 이전 값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 2가 왔을 때는 2가 여기 왔을 때는 이전 값은 요 이전에 계산된 값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전 값이 1이고 현재 값이 2니까 3이 됐네요. 그러면은 3이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3이 오죠. 3이 왔을 때 이전 값은 요 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전 값이 3이고 내가 3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전 값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은 없으니까 리턴 해버리는 거죠. 뭐를? 요거를 리턴하는 겁니다. 3 더하기 3을 6을. 그래서 지금 이전 값이 여기가 이렇게 오고 첫 번째 원자를 받고 계산하고 이 값이 이쪽으로 가고 2를 받고 계산하고 요 값이 또 이전 값이 되고 3을 받고 계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이전 값을 리턴하는 게 리두스예요. 요 리두스를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를 활용하는 데다 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카운트 플러스 카운트를 하더라도
이전 값에다가 어떤 값을 카운트 증가시키는 거죠. 아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였죠. 1을 증가시켰죠. 자, 그 다음에 헬로에서 액티브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제가 헬로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건 헬로에다가 남겨놓을게요. 헬로에다가 남겨놓고, 자, 헬로에서 제가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const is active라고 해서 set is active는 use state. 처음에 디폴트 값을 false로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prop name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is active 이렇게 할게요. is active로 버튼으로 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토글을 시켜야 되니까 토글 액티브라고 하고, 토글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액티브, is 액티브를 씁시다. 그래서 is 액티브면 액티브라고 쓰고, 액티브가 아니면 not active. 자, 이렇게 하고 온체인지가 일어나면, 온 클릭이 일어나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set is active를 바꿔줘야 되겠죠. 현재 is active의 반대, 현재 is active에 not을 걸었으니까 true면은 false가 되고 false면은 true가 되겠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my에서 한번 해봅시다. my에서 toggle active, 여기서 구분을 좀 해줄게요. 자, toggle, 이제 지금 not active 상태죠. 누르면 active 되고, 이제 not active가 돼요. 이게 토글이죠. 토글인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클릭했을 때 is active 값을 바꿔주죠. 제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false라고 했다고 쳐봐요. false라고 하면 영원히 false입니다. 얘는 우린 토글을 기대했는데 아무리 눌러도 계속 false가 세팅되니까. 그래서 밖에서 이런 set 함수를 바로 쓰는 거는 위험해요. 왜 위험한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토글이라고 쓰면 어떤 값을 주지 않잖아요. 값을 주지 않으면, 이런 값을 주지 않으면 얘가 알아서 처리되는 건데,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이 값을 잘못 줄 수가 있잖아요. 이 함수를 부를 때 이 값을 잘못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set is active가 과연 액티브가 되는 건지 not active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드만 봤을 때. 근데 토글은 반대로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그 set is active를 여기서 쓰는 것보다는 토글이라는 함수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를 제가 수석 처리하고 토글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토글이니까 뭐 콜백으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함수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 또 토글이라고 바뀌겠죠. 이 부분이. 상태는 똑같은데 함수 이름이 토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use reduce는 이전 값에다가 뭘 하는 거니까, 이전 값이 프리 값에다가 not 프리가 되는 거죠. 프리 값을 받아서 not 프리. 그리고 초기 값은 false다. 여기다 초기 값을 주면 돼요. 두 번째 인자에. 자, 이번에는 토글을 불렀어요. 이제 set is active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잘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전 값을 false로 내가 때려 바꿨기 때문에 되는 거고, 토글이라는 놈이 이 함수를 실행시켜 준다는 거죠. 내가 토글을 부르면 이 함수를 실행시켜라. 그리고 리듀서니까 이전 값에다가 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전 값에다가 내가 not을 붙이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카운트는 우리가 앱에서 했었나요? 자, 여기서는 플러스도 하고 우리 마이너스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플러스도 하고 마이너스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카운트와 마이너스 카운트를 다르게 가볼게요. const 마이너스 카운트
마이너스 카운트는 일씩 감소한다고 쳐볼게요. 그냥 그러면은 set 카운트는 카운트 받아서 카운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는 이거고, 다시 스테이트에서 유즈 리듀스 바꿀 때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있을 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카운트, 얘는 마이너스 카운트. 자, 그리고 플러스 카운트를 이제 플러스 카운트는 뭐 값을 줘야 되니까 플러스 카운트는 뭐 어떤 값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플러스랑 플러스 카운트와 마이너스 카운트를 한번 합쳐 봅시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마이에서 했나요? 헬로에서 했나요? 요 부분에 요 함수 부분을,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듀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유즈 리듀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리듀서가 되고 여기는 초기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듀서 부분을 이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가 들어가니까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전 값을 받죠. 프리 값. 이거를 우리가 카운트라고 이름 짓고, 이 카운트와 이 카운트와 달라요. 이거는 이전 카운트 값이고, 그 다음에 액션. 자, 이게 표준입니다. 이게 리듀서의 표준이에요. 이전 값과 액션. 표준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위치 액션 타입. 자, 액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액션의 구조는, 액션은 타입에 뭐 여기다 플러스 뭐 또는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이것도 될 거고, 그 다음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에 어떤 밸류가 들어와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타입과 페이로드로 갔습니다. 액션은. 그래서 타입을 스위치 걸어서 케이스, 만약에 플러스면 이 카운트 이전 값에다가 리턴 카운트에다가 지금 액션 페이로드 값을 더해라, 이렇게 할 거고요. 케이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리턴 카운트에다가 빼기 1을 해라,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 리듀서를 이제 유즈 리듀서에서 써야 되겠죠. 여기는 없어지고 유즈 리듀서 여기다가 첫 번째가 리듀서가 온다고 했으니까 리듀서 요걸 주고요. 리듀서, 그 다음 초기값은 0이죠. 그 다음 여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액션을 호출하는 쪽, 이쪽 리듀서를 호출하는 쪽을 디스패치라고 불러요. 디스패치 함수. 그럼 우리가 헬로에서도 요 토글이 디스패치 함수겠네요. 그럼 여기서 토글이라고 하는 게 직관적이니까 이렇고, 자, 디스패치는 여기서는 이거는 이렇게 바뀌죠. 디스패치는 뭘 받는다고요? 리듀서를 호출할 건데, 디스패치가 액션을 요거 디스패치라 그래요. 디스패치는 타입은 플러스가 되고 페이로드는 100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러면은 100씩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카운트도 이 부분 없애고 디스패치로 가야 되죠. 디스패치 타입은 마이너스고, 뭐 페이로드는 없습니다. 이때는. 왜냐면 페이로드 안 쓰죠. 그냥 1 페이로드니까. 그 다음에 이거 x는 필요 없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x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가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플러스 카운트 100 여기로 가야 되죠. 그 다음 우클릭은 셋, 여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바뀌겠네요. 여기는 뭐가 되죠? 플러스 카운트 이렇게 되고, x가 없을 때는 플러스 카운트 x가 없을 때는 x를 디폴트로 1로 줘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시다. 자, 카운트 오브젝트가 됐네요. 자, 처음에 이벤트로 넘어가서 그랬죠. 이벤트로 넘어가서 여기도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걸로.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카운트 100씩 증가해 볼게요. 100, 100, 200씩. 마이너스 카운트 1씩 감소하는 거. 네,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듀서를 만들었어요. 여러 함수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리듀서를 만드는데 항상 이 첫 번째 값이 뭐다? 이전 값이다. 이거를 풀이라고 해볼까요? 풀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리네임 심볼 해서 풀이라고 할게요. 풀이 카운트라고 하는 게 더 직관적이겠죠. 이전의 카운트 값에다가 현재 값을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면 이제 카운트 값이 되니까. 자, 1, 100, 100.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이전 값, 그 다음에 액션이 옵니다. 액션은 디스패치에서 보내준 요 부분을 액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액션은 타입과 페이로드를 갖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한 거고요. 자, 마지막 장 메모는 아까 우리가 유즈 콜백 같은 경우는 함수를 메모해 줬죠. 그다음에 유즈 메모는 사실 값을 메모하는 건데 이제 스킵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쪽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도 상당히 복잡한데 메모는 맛배기만 하고 2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컴포넌트를 메모로 감싸고 가지고 새로 만들게 되면 이 컴포넌트가 메모리에 한 번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안 바뀐다는 거죠. 리렌더가 일어나도. 그래서 메모리 주소가 안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퍼티가 바뀌면 어때요? 프로퍼티가 바뀌면 어차피 다시 그리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도 가능하면 이 프리미티브로 하면 괜찮습니다. 프리미티브는 메모리가 새로 생기거든요. 이건 자바스크립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얘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객체는 매번 다른 메모리 주소로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는 이런 식으로 내가 컬러 타이틀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거를 메모로 감싸게 되면 메모 컬러 타이틀은 컬러가 3일 때는 0, 3일 때만 그레이고 나머지는 옐로우죠. 그러면은 3으로 나눠서 떨어질 때만 다시 그리고 안 그러면은 안 그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 2탄에 유즈 메모와 함께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